제7강은 상관 분석입니다. 영어는 correlation이라고 부르고요. 두 변수의 직선적인 경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산점도와 상관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관계수에 대한 개념과 그것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예시와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은 상관계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배운 산점도, 즉 스캐터 플롯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온과 습도 자료가 있을 때 기온이 25도이며 습도가 85인 것을 점 하나로 찍어주고 기온이 30도이면서 습도가 60인 것을 점 하나로 찍어주어 모든 행을 점으로 표현하면 산점도를 표현할 수 있고요. 이 그림을 보고 과연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될까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가를 수치적인 값을 통해서 알고자 할 때 상관계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상관계수는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는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척도로서 사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다릅니다. 상관관계는 직선적인 경향에 대한 척도라면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통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Correlation does not imply causation. 상관성이 인과성을 의미하진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요. 초콜릿 소비량과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수를 그래프로 그려본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직선적인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노벨 평화상 지정과 연관되어 있는 스웨덴을 제외하고 나면요. 코릴레이션이 0.87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노벨 평화상의 원인이 초콜릿 소비라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관관계의 정확한 정의는 직선적인 경향이 과연 얼마나 강할까입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부호는 방향성이 같으면 플러스, 반대이면 마이너스이고요. 절대값의 크기를 통해서 직선적인 경향의 정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0.7 이상이면 보통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0.3 이하이면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런 정의를 직선적인 경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래프에서 코릴레이션이 1입니다. X와 Y가 각도가 45도일 때는 정확히 상관계수가 1인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X와 Y의 어떤 각도가 30도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0.8 또는 45분의 30 등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는 정의상 직선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이것도 직선, 저것도 직선입니다. 따라서 두 개에 대한 직선 모두 코릴레이션은 1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릴레이션이 0.8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지금 다음 보시는 것과 같이 직선적인 경향을 보이긴 하지만 약간 뭉툭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코릴레이션이 0.8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밑에를 보면요. 코릴레이션이 0인 값들을 지금 그려놨는데요. 코릴레이션이 0이다라는 말은 관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가 분명히 있지만 다만 직선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관관계를 구하는 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수식이 있습니다. 공분산이라고 하는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정도가 있고요. 그 값을 표준 편차로 나눠준 값이 상관계수인데요. 이런 복잡한 수식을 통해 결과를 손으로 구할 수 있지만 저희는 R이라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COR 함수를 통해서 코릴레이션 함수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예시에서는 두 변수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74로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는 뒤에 3이라고 적어줌으로써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보여줘라 라는 함수입니다. 이야기한 대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항상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다이고날이라고 하는 대각선 라인에는 값이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변수끼리의 상관관계는 무조건 1이기 때문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상관계수는 피어슨의 코릴레이션이라는 척도인데요. 이것 말고도 비모스 통계에서는 스피어만의 코릴레이션, 켄달의 타우 등 여러 가지 다른 척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 값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위 정보, 랭크나 부호 등을 이용해서 통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기 때문에 모수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모수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직선적인 경향을 나타냈다면 스피어만은 모노톤 인크리징, 즉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척도입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감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피어만의 상관계수가 1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분명 직선적인 경향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어슨 코릴레이션은 0.8이 되지만 스피어만의 코릴레이션은 감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켄달의 타우라는 값은 모든 점을 다 연결한 이후에 양의 기울기 개수와 음의 기울기 개수를 세서 양의 기울기 개수를 P라고 놓고요. 음의 기울기 개수를 Q라고 놓습니다. 그래서 P 플러스 Q분의 P 마이너스 Q라는 하나의 칙도를 표현하고 이걸 가지고 두 개의 어떤 변수에 대한 관련성의 칙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점이 하나 있는데요. 상관관계는 포인트 하나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왼쪽의 데이터와 오른쪽의 데이터는 데이터 하나의 차이밖에 없지만 상관관계는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상치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처리를 잘하고 상관관계를 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알로 실제 실습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정말 간단합니다. 두 개의 벡터를 코릴레이션 함수에 넣어주면 되는데요. 저는 기온과 습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랫을 통해서 산점도를 그려봄으로써 대략적인 관계를 보았더니 기온과 습도는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이 관계가 실제 수치적으로 확인했을 때 어떤 값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희는 코릴레이션 함수 안에 값을 넣어 보았습니다. 실제로 수치로 확인해 보았더니 마이너스 0.74 값이 나왔고요. 이 말뜻은 기온과 습도 간에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피어만의 상관관계 또는 켄달의 타우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방법을 알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뒤에다가 메서드 이퀄 스피어만 또는 메서드 이퀄 켄달이라는 값을 기반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의점으로 하나의 데이터를 생성시켜 놓았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2라고 해서 X와 Y를 생성시켜 놓았고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0과 20 사이에 값이 거의 들어 있습니다. 코릴레이션을 구해봐도 실제로 0.27 정도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띄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제가 8번째 값에다가 X값이 50이고 Y값이 50인 좀 특이한 값을 한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산점도를 그려보았더니 한 개의 값이 동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값에 대한 코릴레이션을 구해봤더니 0.9 가까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상치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번 시간에는 저희는 상관관계, 즉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특히 직선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피어슨 코릴레이션의 해석에 유의를 해야 되고요. 비모스적인 방법도 있고 데이터 하나가 상관관계를 뒤바꿀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통계 분석의 꽃이라고 불리는 회귀 분석과 그것을 어떻게 알로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